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축구 이야기로 조금 떠들썩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하나 이글스의 수뇌부들은, 하나 이글스의 감독님은 그렇게 조금 비겁한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 간의 사이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이글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서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황준서 선수가 청백전에서 네 타자를 상대해서 탈삼진 2개,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 142km의 패스트볼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 김강민 선수를 상대로는 스플리터 위주로 이제 투구를 하면서 삼진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김강민 선수에게, 그리고 황영목 선수에게 삼진을 잡아냈다고 하고, 나머지 타자들도 범타로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준서의 완성도 자체만 놓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동주라든지 김서현의 신인 시절에 비해서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 142km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142km가 조금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국내 좌완 투수 중에 평균 140km 던지는 선발 투수 많지 않거든요. 흔치 않은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물론 적은 이닝을 던진 것이기도 하고, 투구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2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뭐 구속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황준서에게 중요한 것은 평균 구속을 늘리는, 당장에 평균 구속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조금 오랜 긴 이닝을 소화해내면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완을 해가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루키이기 때문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을 텐데, 저는 충분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이글스의 2명의 지난 2년 동안 한화 이글스의 중심 타선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못해서 입지가 줄어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보강이 된 하나 이글스이기 때문에 김인환 선수 그리고 김태현 선수, 이 두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본인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 자체의 뎁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인환 선수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2 시즌 김인환의 타율은 2할 6푼 1리였고요. 출루율은 3할 5리, 장타율은 0.417이었어요. OPS가 7이 넘어갔죠. 16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팀 내 1위 홈런 개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이 시즌에 6개 홈런에 그쳤고, 외국인 타자인 터크먼도 홈런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인환 선수가 팀 내 홈런 1위를 기록했었는데, 사실 이 시즌에도 김인환 선수의 퍼포먼스가 물론 신인왕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지만, 김인환 같은 유형의 타자가 만약에 하위 타선에 배치돼 있으면, 혹은 뭐 대타자원으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글쎄요, 2024 시즌에는 이런 바램들이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죠. 지난 시즌 김인환 선수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2할 2푼 5리의 타율이었고요. 출루율이 3할 1리. 원래도 이제 잘 칠 때도 출루율 자체가 높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장타율이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졌죠. 0.338 기록을 했고, 홈런 7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환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나 너무 많이 당하는 삼진이에요. 2022 시즌 잘했던 시즌에도 25.9%의 삼진율을 기록했고요. 지난 시즌도 24.9%,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인환 선수 자체를 놓고 보면 배트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죠. 그에 따라서 변화구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변화구에 속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그렇지만 워낙 이제 파워 자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만 하면 빠른 타구가 생산되고, 타구 질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죠. 좌투수를 상대로 김인환 선수의 지난 시즌 타율이 1할 3푼 6리예요. 정말로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1군 무대에서 김인환 선수의 자리가 더 이상 보장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1루 자리를 놓고 사실 뭐 최은성 선수의 백업 역할을 지난 시즌에 많이 했었는데, 혹은 이제 주전으로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올 시즌 붙박이 주전은 확실히 힘든 상황이 됐죠. 여기 안치홍 선수가 투입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좌타자가 하나이글스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난 시즌 뭐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죠. 최원호 감독의 인터뷰를 최근 보면 올 시즌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로서 뭐 이진영 선수, 최인호 선수, 문현빈 선수 꼽았지만 정은원 선수 꼽았지만 김인환 선수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팀 내부적으로 봐도 김인환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인환 선수에게 이번 스프링 캠프는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이글스 좌타자들 뎁스도 지금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개막 때 1군 로스터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습니다. 김인환 선수 알파카라는 이제 별명 팬들 사이에서 애칭을 얻었고 재작년에 저도 굉장히 응원했던 신인왕 수상을 위해서 상당히 저도 응원했던 선수인데 글쎄요, 김인환 선수가 좀 살아나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야구 인생 이제 30이 되는 선수인데 좋은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의 대표적인 어떤 미운오리 이 새끼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김태현 선수 저는 굉장히 응원하는 선수인데 2021 시즌이었죠. 벌써 3시즌 전입니다. 이 선수가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53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무려 3할 1리였고요. 출루율이 4할 1푼 8리였습니다. 그야말로 한화이글스에 좋은 중심 타자가 생겼다라고 한화이글스 팬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던 선수죠. 그런데 2022 시즌에 타율이 2할 4푼으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지난 시즌 성적은 2할 6푼 1리, WRC 플러스는 99.2. WR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딱 100을 기준으로 리그 평균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수치인데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 OPS가 3위였으니까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의 타선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김태현 선수가 빠지자 한화이글스의 공격력이 너무 약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의 공격력은 정말 처참했다. 그렇지만 김태현 선수의 어떤 비중 자체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비중이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 체형에 비해서 장타력이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이 선수가 조금 이제 몸집도 있고 살이 조금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장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통산 홈런이 15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풀 시즌을 뛴 것이 2022 시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소환 시즌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김태현 선수는 중거리 타자예요. 라인 드라이브형 타자고요. 본인의 장점을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지금 홈런 개수가 많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삼진율이 역시나 너무 높습니다. 2021 시즌 김태현의 삼진 퍼센테이지는 20%였고요. 22년도에 22.8%, 지난 시즌에도 21.1%. 삼진 퍼센트가 20%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줄여야 되고요. 좌투 상대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 쳤죠. 3할 2푼 9리였습니다. 근데 우투수 상대로는 2할 2푼 5리. 역시나 김태현도 김인환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손 투수의 볼을 잘 치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너무 약점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좌투수 상대 대타 자원으로 올 시즌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어떤 좌투 상대 대타, 우타 대타 자원에는 김강민 선수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김태현이 지난 시즌 정도로 많은 기회를 보장을 받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내야 자원도 사실은 내야 가장 먼저 손꼽히던 백업 자원은 김태현이었는데 안치홍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정은원, 문현빈 선수도 지금 뭐 백업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황영목 선수, 뭐 거기에 뭐 하주석 선수 같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선수가 내야 바로 백업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인환과 마찬가지로 1군 로스터에 들 수 있을 거라는 보장조차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우투수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며 삼진율도 17% 정도대로 낮춰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선수예요. 본인 스스로도 현실을 인지하고 이제 지난해 말에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김인환 선수, 김태현 선수 분명히 한화이글스가 안 좋았던 시기에 열심히 해줬던 선수들이니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마다 김인환, 김태현이 대타 자원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한화이글스는 정말 강팀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올 시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1군에서 잘 정착해서 중요한 순간순간 대타로 그리고 백업요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한화 이글스. 자, 다음 방송은 이제 아마도 호주와의 연습 경기 리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야구 경기 리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